벌써 소득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업그레이드된 간편정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계정 과목 설정을 80% 이상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엄청 편하게 간편정보를 작성할 수 있고 작성 시간 또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박스를 새롭게 추가하여 사용의 편의성을 높였고요. 수식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설정했습니다. 엑셀 양식은 멤버십 가입자에 한해서 제공이 됩니다. 멤버십 가입 후 영상 2부를 보시면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부는 맛보기로 보시고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만 멤버십 결제해서 2부 보시면 됩니다. 양식은 절대로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상업적으로 사용 금지합니다. 추가적 설명이나 관련 영상은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고정 댓글 꼭 확인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건 나중에 보면 고정 댓글에 있는데 추가적인 질문 계속 하시는 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하실 때 처음부터 사업자용 인증서로 로그를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사업자 전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맨 위에 보시면 사업자 전환이라는 버튼인데 이걸 클릭하시면 이런 팝업이 뜨고요. 선택 사업장으로 전환합니다. 사업장이 만약에 한 개인 경우에는 확인만 누르면 그 사업장으로 화면이 바뀌게 되고 사업장이 여러 군데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업장을 선택해서 사업자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메인 화면에 개인 사업자라고 아까 개인과 달리 화면이 보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계산서, 세금 계산서 매입 내용 먼저 엑셀로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에서 세금 계산서 조회, 월 분기별 목록 조회로 가시면 이렇게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분류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선택해 주시고 조회 기간 구분에서는 반기별 그리고 조회 기간에서는 2024년 1기 이렇게 세팅을 하셔서 조회를 하고요. 그러면 아래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엑셀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팝업이 하나 나타납니다. 품목 정보 추가 여부 선택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둘 다 선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 엑셀 서식에 두 개 다 선택을 안 한 상태의 값을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서식이 안 맞아가지고 안 들어가니까 체크가 돼 있다라면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내려받기 파일 종류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엑셀을 선택하시고 내려받으시면 되는데 그냥 내려받으시지 마시고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제가 쓴 제목같이 동일하게 해가지고 한 폴더에 모아두세요. 파일을. 자, 저는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상반기라고 제목을 정해서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그 다음 와서 이게 2024년도 1기를 조회했으니까 2024년도 2기를 이제 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회 기간에 2기 세팅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아래에 내용이 바뀌게 되죠. 2기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엑셀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아까와 동일한 화면이 나오고 아까 저장되었던 폴더 안에 저장하시고 파일 제목은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하반기라고 저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는 1기, 2기, 즉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만 다운받으시면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에 대한 내역 다운은 이렇게 끝난 겁니다. 뒤로 가셔서 계산서 매입 내역 엑셀 다운받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내용을 다운받다 보면 어떤 사람은 세금 계산서 내역도 있고 계산서 내역도 있고 그런데 나는 계산서 내역이 없어. 내가 계산서 내역이 없으면 나한테는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질문을 보면은 계산서 내역이 없어요. 이렇게 질문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계산서 내역을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가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 여기에서 이 메뉴에서 자, 세금 계산서 조회
월 분기별 목록 조회. 조금 전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클릭해서 보셨죠? 지금은 분류의 전자계산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조회 구분의 반기별 그리고 매입 매출 구분의 매입 그리고 조회 기간 1기 해서 조회를 하시고요. 하시면 밑에 내역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가지고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여기도 품목 정보 추가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도 둘 다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선택되어 있으면 지워야 돼요. 자,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저장 어디에 하겠느냐? 파일 이름을 매입 전자계산서 목록. 자, 저는 상반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상반기 했으니까 또 하반기 해야 되죠. 조금 전에 세팅값 그대로 두고 조회 기간에 자 24년 2기라고 해가지고 조회를 한 번 더 하시고 밑에 내용이 바뀌면 엑셀 내역 내려받기 여기를 클릭해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4. 매입 전자계산서 목록 하반기 저는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도 1기, 2기, 상반기, 하반기로 이렇게 조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두 번만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자, 뒤로 가셔서 현금 영수증 매입 내역 엑셀 다운받기 보시면 상단 메뉴에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에서 현금 영수증 매입 지출 증빙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입 지출 증빙에 현금 영수증 세액 공제 확인 변경을 클릭하시면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에는 분기별로 클릭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조회 기간을 보시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파일을 4개 다운받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공제 여부에 전체를 클릭하시고 여기 또 보면 공제만 해야 되냐 불공제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체를 선택해서 조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파일 다운로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아까 동일한 폴더에 5. 현금 영수증 세액 공제 내역 1분기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방법으로 2분기 조회하셔가지고 엑셀 내려받기 해서 현금 영수증 세액 공제 2분기 이렇게 저는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3분기, 4분기도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뒤에 보시면 3분기고요. 조회해가지고 저는 현금 영수증 세액 공제 내역 3분기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뒤에도 4분기에서 제가 세액공제는 내역 4분기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내역 엑셀 다운받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동일합니다. 기본적인 거는. 자, 계산서 영수증 카드 메뉴에서 신용카드 매입,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메뉴를 클릭하시면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이라는 화면이 나오게 되고 조회 기간에 분기별을 클릭하시고 보시면 여기도 현금 영수증과 같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나오고요. 동일하게 4개의 파일을 다운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공제 여부에 전체를 클릭하시고 조회를 하시게 되면 아래 사용 내역, 1분기 사용 내역이 나오고요. 여기서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파일 내려받기 범위 선택이라고 나오고 그 밑에 엑셀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용 신용카드 세액 공제 내역 1분기 이렇게 제목을 정해가지고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분기 한번 보시게 되면 조회 기간에 다시 2분기를 넣고 조회를 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내려받기를 통해 가지고 2분기를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2분기라고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3분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4분기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내려가서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내역 엑셀 다운받기가 있는데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있는 게 아니라 자, 운송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배, 그리고 용달, 그리고 스카이, 유류비를 이제 별도로 결제할 수 있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 화물 운송업 아니면 없습니다. 있는 경우에 저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위에 메뉴에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 그리고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사용 내역,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여기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 화물 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 공제 확인 변경 여기는 좀 특이하게 12달이 나와요. 12개 파일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신용카드 회사에 가서 한 번에 다운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여튼 저는 홈택스 기준으로 설명하면 월별로 자 조회해가지고 엑셀 파일 내려받기 해가지고 동일한 방법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 내려받았으면 이렇게 파일이 생기겠죠. 물론 나는 전자세금계산서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있고 현금 영수증도 있고 사업용 신용카드도 있고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도 있다라는 가정 하에 저는 이걸 다 다운받은 거고요. 이 중에 나는 해당 내역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어요, 당연히. 그 없는 거는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필요한 파일은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내려받은 엑셀에 내용을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할 때는 엑셀을 조금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다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엑셀이 좀 모자라시는 분들도 다 내려받아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냥 엑셀 초짜도 할 수 있게끔 이제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분이 있었는데 엑셀이 안 열린다라는 두 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받아갔는데 엑셀이 안 열린다라는 거는 제 파일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윈도우나 아니면 엑셀 버전의 문제인 거예요. 버전의 문제가 아니면 CD키를 이제 뭐 불법으로 하거나 그도 아니면은 뭐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저한테 그걸 가지고 뭐 호소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다른 컴퓨터로 여니까 열리네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됐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한 분의 문제는 본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 파일의 문제일까요? 여튼 자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밑에 쭉 보시면 뭐 사업자 사항, 명세서, 매출 이렇게 있는데 요 하나하나를 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시트 한번 보시면 사업자 사항이라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데 저는 어떤 서류를 만들 때 그 칸이 있으면 그 칸을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채워야 이제 이 뭐지 서식에 폼도 나고 좀 그래가지고 뭐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회사명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 적고 생년월일 적고 전화번호 적고 집 주소 간단하게 적고요. 그리고 밑에 사업장 소지지 이런 거 쭉 적어주시고 과세기간하고 소득 종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넣어놨죠. 과세기간은 어차피 뭐 전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소득 종류 40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40번의 의미가 뭐냐면 사업소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업종 코드는 여러분들 모르죠? 대부분. 요거 어디 가면 알 수 있냐 하면, 자, 신고도움 서비스에 옆에 보시면 업종 코드라고 나와 있어요. 이 코드예요. 이 코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신고도움 서비스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귀속 연도가 지금 2023년도로 나와 있는데, 이거 아직 2024년도가 조회 안 돼서 그래요. 지금 5월 1일이 지나면은 2024년도도 조회 되거든요. 자, 일단은 사업자 사항은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트, 명세서 시트 한번 보시게 되면 위에 한번 보세요. 이 서식은 별도의 입력이 필요 없습니다. 아래에 완성된 서식을 보고 홈택스에 그대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서식은 그 세금 계산서부터 쭉 작성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완성되어 있는 시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보고 옆에 이제 이 화면이 홈택스 화면이에요. 원래 홈택스가 개편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이 화면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서식의 이름이 뭐냐면 총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 계산이라고 나와요. 이 화면에 이 서식에 기재된 숫자를 그대로 찍어 놓으면 돼요. 아마 여기서 제 생각에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번호가 똑같아요. 옆에 보시면 매출액 11번이죠. 자, 위에 보면 11번 홈택스 화면에서도 11번 매출액 이렇게 나와요. 딱 이거 작성하시고 홈택스 화면 딱 보시면 이게 뭔지 딱 감이 올 거예요. 뒤로 가셔서 매출 시트 한번 보시면 위에 홈택스 세금 계산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사업장별 수익 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다라는 경로를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 5월달 되면 홈택스 메인 화면에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떠요. 그럼 그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나 그거 안 뜨면은 이 경로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자, 들어가면 옆에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도와드리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이렇게 나오고 귀속연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안 떠서 2023년도로 넣었을 뿐이에요. 2024년도로 조회해서 조회하시면 밑에 2024년도 귀속 사업장별 수익금액 현황이 나오겠죠. 그 금액 합계 금액을 그냥
위에 3칸 아무 데나 넣으시면 돼요. 왜 제가 3칸을 만들었냐 하면 이 수익 금액이 결론은 뭐냐 하면 자,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 7월에 한번 하시고 1월에 한번 하시잖아요. 그 1기 7월에 신고한 금액과 1월에 신고한 금액이 합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검증하실 분들은 검증 한번 해보시라고 칸을 3칸 만든 거고요. 자,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하면 여러분들, 자,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 중에 신용카드 발행이 많으면 그거 1.3% 빼주거든요. 부가세 신고 때. 그때 팝업이 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만약에 네가 넣게 되면 소득세 때 금액이 수익 금액에 추가된다 이런 팝업이 뜨거든요. 그 금액이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 2기 부가세 신고의 합계 금액이 여기에 올라오는 거예요. 수익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금은 뭐 신고 다 된 거 가지고 딱 찍어줬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1기에 넣고 2기에 넣고 뭐 기타 부분에 넣고 뭐 다 상관없어요. 그냥 2억 8,200을 그냥 합계 부분에 나타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뒤로 가셔서 매입이라는 시트를 보게 되면 이 서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식은 입력된 필요 경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서식이고요. 별도의 입력이 필요 없어요. 뭐 복잡하게 적혔는데 뒤에 하다 보면 이건 자연스럽게 다 돼 있는 거예요. 다만 옆에 보면 하도 개정 과목에 대한 질문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넣어놨는데 개정 과목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 잘못 썼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얘기하는 거 없으니까는 자, 모르면 뭐 기타 그리고 여기에 설명은 해놨거든요. 제가 하나씩은 체크해 드릴 건데 그래도 모르겠다. 뭐 헷갈린다. 둘 중에 헷갈린다. 그럼 두 개 중에 하나께 선택하면 그게 답이에요, 답. 여러분들한테는 그거 중요하지도 않고 저희 전문가도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저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금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자, 한번 보시게 되면 금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 개인은 본인이 가져간 건 금요가 아니에요. 본인의 급여 여기 넣으면 안 돼요. 직원에게입니다. 직원에게 지급한 보수. 자, 퇴직금 급여, 알바비. 이런 거 거기서 남한테 준 급여, 뭐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세공과금,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자동차세 있을 거고요. 그 사업장에 부과되는 사업소세 정도 있을 건데, 자, 여기서 또 많은 질문이, 자, 부가세 돼요? 소득세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넣게 되면 계속 순환 논리가 발생하는 거고, 부가세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이게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뭐 또 여기에 대해서 저 이거 다른 영상, 부가세 영상 보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있겠지만, 애초에 부가세는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론상 그렇게 돼 있어요. 소득세는 왜? 순환 논리에 빠져요.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결론은 부가세 소득세 안 됩니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임차료도, 이거 뭐 가게 임차 비용, 그거죠. 그거밖에 없죠. 그리고, 정수기 임차료, 뭐 이런 거 있잖아. 빌려서. 그리고 버스 대절, 공간 대여, 이런 거를 임차료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지급이자, 이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집어넣지 마세요. 해당되는 케이스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택담보대출, 개인 신용이자, 이거 전부 다 불가능해요. 주택담보대출, 이거 아니에요. 이건 안 쓰는 거, 아니, 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소상공인 뭐 대출 이거 되냐고. 아니, 소상공인이라서 그걸 인증받고 내가 대출을 끄는 거지. 그 금액을 사업용에 사용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이자가 포함되냐? 자, 기계를 샀어요. 기계를 샀는데 딱 그 기계 사는 돈만 딱 대출해 주는 데가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런 거 지급이자 무역금융 여러분들은 거의 없을 건데 이제 무역금융에 대한 그 이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것만 돼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은 없다라고 치면 돼요. 접대비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비용 요거는 아시죠? 자, 경조사비 그리고 내가 내 직원한테 밥을 사줬다 이러면 복리후생비 그리고 여러분들 거래처한테 식사를 대접했다. 그거는 접대비. 그리고 개인은 내가 내 밥 먹은 거면은 자, 원래는 경비 인정 안 돼요. 그러니까 업무 무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할 필요 없고 그냥 접대비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편법이에요. 자, 기부금은
자, 여러분들 이제 기부금 영수증 주죠? 거기에 종교단체 기부금도 있고 무슨 아동복지대랑 기부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기부금 영수증에 10번 뭐 40번 이렇게 적혔는가? 그것만 돼요. 자, 뭐 내 동창회 뭐 기부금 뭐 이런 거 안 되고요. 거기에 보면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이라고 적혔는데 그 적혀있는 기부금만 됩니다. 자, 그리고 감가상각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다시 시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차량 유지비 보시면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주차비, 자동차세, 뭐 이런 등등등등 차량과 관련된 비용을 여기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수료. 자, 수수료 비용이에요, 그냥. 배민 수수료, 쿠팡 수수료, 세무 수수료, 법무 수수료, 이런 거 다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소모품비. 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게, 소소하게 뭐 사는 물품들 있잖아요. 뭐 식당이라 그러면 뭐 접시 조금, 그리고 뭐 이렇게 장식하는 거, 뭐 이런 거 사는 거. 뭐 많잖아요. 휴지통, 뭐 쇼파, 뭐 문구용품 이런 거 다 소모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반비, 퀵비, 용달, 택배비, 우편요금 이런 게 다 운반비라고 보시면 되고 광고 선전비, 자 홍보, 현수막, 자 네이버 광고비, TV 그리고 신문 홍보비, 이 전단지 뭐 이런 거에 광고 선전비고 그다음에 여비 교통비, 그 시내 돌아다니는 그 뭐지? 티머니, 그리고 택시 탄 거, 그리고 뭐 KTX, 뭐 항공료도 있으면 항공료도 들어가는 거고, 뭐 이게 여비 교통비예요. 그리고 기타. 아유, 모르겠다. 그냥 기타예요, 여러분들.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 아이, 나는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기타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안 뭐라 그래요, 이거 개정 과목 가지고는. 자, 그리고 의무무관이 있어요. 사업과 관련하지 않는 경비가 있어요. 자, 이게 사업하고 관련된 경비인지 사업하고 관련되지 않는 경비인지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 식당이라고 예를 들게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을 폐업하더라도 계속 들어가는 비용은 사업하고 관련 없는 비용이에요. 병원비, 사업하고 관련 있어요? 자, 내가 사업을 하던 사업을 하지 않던 아프면 가야 되는 거예요. 무관하죠? 그리고 뭐 미용, 똑같은 거고. 자, 내가 사는 집, 내가 거주하는 집이 월세다. 그럼 그 월세 비용은 사업하고 무관하게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 가게 임차료는 안 나가는 거죠. 이럴 경우에 보세요. 자, 가게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폐업하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업과 관련 있죠. 사업을 폐업했기 때문에 안 나간 거고,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나가는 비용은 폐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무관하게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식당을 폐업했을 때 그 비용은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내가 식당을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가는 비용이다 그러면 사업과 무관한 거예요. 맞죠? 밑에 보시면 매출 원가라고 있죠? 그리고 상품하고 원재료하고 있는데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사서 팔잖아요. 그 산 물건을 상품으로 보시면 되고, 자, 원재료 보시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야채, 고기 이런 게 다 원재료로 가는 거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조금한 거 다 그냥 원재료로 보시면 돼요. 어느 계정 과목을 선택하든지 겹치지만 않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고정자산이라고 있는데 이 고정자산은 이제 감가상각비를 설명을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이 고정자산은 뭐냐 하면은 세법상으로는 1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실무상으로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러니까 한 200만 원으로 봅시다. 이제 이 건물 구축물, 차량 운반구, 기계장치, 비품 200만 원 이상, 그리고 특허권, 여러분들 뭐 잘 없을 것 같은데 특허권은. 자, 이 경우에는 그 해만 쓰는 게 아니죠. 여러 해 쓰잖아요. 건물 같은 경우는 20년을 보고 쓰는 건데 그 20년짜리 건물을 샀다 그래서 내가 당장에 올해 비용을 다 떨 수는 없잖아요. 팔면 또 돈이 되니까 건물은 그 당시에 비용이 안 되고 건물이 이제 따라가면서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점점 20년 동안 이제 건물이 사가가는 거잖아요. 그 사가가는 비용을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개념만 가지고 계시고 옆에 설명을 보시면 사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건물이에요. 여기 뭐 내가 뭐 투자 목적이나 다른 뭐 내가 사는 목적 이런 거 아니에요. 개인은 거의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구축물도 마찬가지고요. 차량 운반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 자동차 오토바이 있고요. 기계장치, 그리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장치 당연히 사겠죠. 자, 비품 같은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해야 취득한 200만 원 이상의 공구 및 비품, 냉장고, 에어컨, 컴퓨터, 인테리어, 뭐 가구, 뭐 이런 거 중에 좀 비싼 거에 해당이 되겠죠. 자, 특허권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이제
세금 계산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앞에는 그냥 이거 붙인 거 다 하면 나타나는 내용들이고 이제 세금 계산서 여기 이 시트부터는 이제 아까 다운받았던 거를 그냥 그대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자 세금 계산서라는 시트가 보이고 아까 제가 이렇게 다운받았던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1번, 2번 매입 전자세금 계산서 목록 상반기, 하반기를 여기에 가져다 붙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먼저 상반기에 한번 엑셀 열어볼게요. 자, 엑셀 맨 처음에 여시면 편집 사용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그냥 클릭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시트를 보시면 A7 셀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으로 쭉 보면 AG7이 나옵니다. 자, 요렇게 AG7까지가 아니고 뭐 AG8 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잘못 내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영상 확인하시고 바로 내려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는 화면이 밑에 잘려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 내용 있는 끝까지 선택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선택해가지고 컨트롤 C 하고 그 다음에 엑셀 서식에 들어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A13 셀 있잖아요. 여기 딱 클릭해가지고 컨트롤 B를 눌러요. 컨트롤 B를 누르면 자 이렇게 짜잔 붙어요. 자 옆에 칸수는 제가 숨기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칸수가 저건데 여기 갖다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 그냥 갖다 붙이면 그냥 그대로 갖다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자 됐죠? 이제 1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2기를 여세요. 하반기죠. 저장했던 하반기 파일을 열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A7에서 AG7 셀까지 나타나 있고 밑에는 끝까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C를 하시고요. 여기는 자 상반기 내용의 끝부분 그러니까 빈칸이 새로 시작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컨트롤 B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셔야 돼요. 여기도 질문이 작년에 좀 왔는데 자 그럼 위에 다시 덮어 씌우기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왔거든요. 야 참 기상천외한 질문이 많아요. 밑에 상반기 내용의 끝부분에 자, 2기 내용을 갖다 붙이세요. 자, 그러면 갖다 붙어요, 이것도. 그리고 보시면 상반기하고 하반기 모두 이제 붙여 넣은 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정 과목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와서 맨 위로 와가지고 다시 보시면, 자, 옆에 계정 과목이라고 있고,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엑셀 서식을 어디로 가면 다운받을 수 있는지 위에 정보가 있고요. 밑에 계정 과목하는 반드시 본인이 수기로 입력해야 함. 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계정 과목은 입력 시 반드시 옆에 계정 과목과 동일한 문자로 기재. 이게 하도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이런 게 오타가 들어가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제가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딱 그것만 들어가게 만들어놨고요. 자, 그리고 증빙이 다른 증빙하고 겹칠 때가 있어요. 예시 한번 보시면 정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자, 그럼 둘 중에 한 군데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금 계산서도 발행받아서 세금 계산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사업용 신용카드로 내가 결제한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지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만 원 이상 냉장고, 인테리어비, 에어컨, 기타 직기 비품은 비품으로 기재하시고요. 차량 구입 같은 경우엔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기계장치는 기계장치로 기재를 해주세요. 옆에 보시면 계정 과목 옆에 이렇게 네모 있죠. 화살표 밑으로 해가지고 네모를 클릭 한번 해보시면 자 요런 박스가 나타나면서 계정 과목이 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